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네, 100세 시대에 진입하면서 평균 수명은 길어진 반면 은퇴 시기는 빨라지면서 은퇴 후 보내야 할 노후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퇴직자 그리고 퇴직 준비자들은 이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대비가 없이 그냥 무작정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 시장도요, 제대로 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 노후 준비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 시간에서는요, 자, 은퇴 후에 라이프 플랜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세 가지인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저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필요한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윤영 지점장께서 은퇴 후 준비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QMS 플래너의 정윤영입니다. 오늘은 노후 생활을 앞둔 퇴직자 또는 은퇴자들의 현재 현실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지금 준비 안 된 퇴직자들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가, 대부분 이제 4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언제부턴가 평생 직장, 정년퇴직 이런 말들이 희망사항이 돼버린 지가 오래돼버렸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태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서는 대부분 직장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영업을 하셨다고 한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비자발적인 자영업 시장에 참여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불안정한 자영업 시장이 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건 아마도 세대에 따라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 20대, 30대 같은 경우 미첩이라고 써 있는데 자발적인 미첩도 있고 비자발적인 미첩도 있죠. 특히 자발적인 미첩 같은 경우는 훌륭한 아이템을 잘 선정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오기 전 학생 때부터도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창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반면에 보통 40대나 50대 대부분 그런 분들은 비자발적인 참여가 많죠. 여기 보시다시피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두시기도 하고, 특히 60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한창 왕성한 경제활동 시기에는 정작 본인 것들을 못 챙기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퍼주고 나서 정작 은퇴 후에는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될 시기에 자식들한테 도움받는 것 전체가 민폐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스스로 생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영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경제활동 시기에 오로지 일만 집중하다 보니 어떤 노후 생활에 대비한 준비도 못했고 창업이나 새로운 자영업에 대한 것도 준비가 못된 그런 상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퇴직금이나 이런 걸로 작은 목돈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많이 좀 진입을 하시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요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프랜차이즈 개수가 현재 지금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대략 한 63%에서 65% 정도의 상승을 하게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가맹점 수나 직영점 수도 평균적으로 35%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에 무조건 되겠지, 안전하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거에 대한 사업의 결과물들이죠. 보시면 그러다 보니 비슷한 업종, 프랜차이즈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특별한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도소매, 그 다음에 음식, 숙박, 자기 능력이나 어떤 아이템이 없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 시장 자체가 지금 뭔가 좀 균형 있게 잡혔다기보다 이 두 가지 업종만 갖고도 전체 자영업 시장의 50%를 현재 참여하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안정적인 상태는 아닌 것이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런 것들이 뭐 나랑은 상관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폐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폐업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2012년 이후로 지금 폐업자 신고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창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 거고요. 특히나 지금같이 경제가 침체기일 경우에는 더더욱 폐업률이 높아지는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 폐업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영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남아도는 재산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 이렇게 폐업을 하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재앙 수준의 경제적인 위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꼭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아직은, 그냥 아니면 웃음으로 때우던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냥 불안하신 거죠, 스스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무조건. 2014년 통계청에 의하면 30대 남성 100명 중에 10명, 여성분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7명이 60세 이전, 즉 은퇴 이전에 사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참 확률이 낮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확률이 높은 일반적인 부분, 살아있는 확률, 남자분 같은 경우는 90% 이상,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93% 이상의 분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맞이하시게 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그분들은 반드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에 대비해서 내가 준비되지 못한 노후, 자영업을 할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필수가 아닌 선택을 해서 이런 시장에 진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전한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하면서도 굉장히 자신 없이 도전하실 수가 있다면 오히려 20, 30대부터 미리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이런 시장에 나이가 들어서 50, 60대에 도전하신다면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거둬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언제,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60세, 65세까지 정년까지 갈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방송에서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표현드리면 철법통이라고 하죠. 우리 공무원분들. 비하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계시다는 분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40, 50이 넘어가면, 그리고 또 직급이 올라가면 예전에는 성공했어라고 당당하게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내가 미리부터 60세, 50세, 좀 빠르면 45세까지도 내가 이때쯤 되면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 또는 내 사업을 해보겠다,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보겠다, 이런 미리부터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45세, 50세, 55세처럼 좀 일찍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잘 돼서 정년까지 가신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하실 수가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합니다. 무엇을.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프랜차이즈에 무조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해서 임대 사업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생활했던 경험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그거를 지금부터 너무 한정적으로 난 이것만 할 것이야 라는 그 결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연금이면 연금, 부동산이면 부동산, 임대사업 아니면 사업 이런 쪽에 다양한 그 루트를 활용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나씩 차근히 준비를 하신다면 오히려 쫓겨서 하는 은퇴가 아니라 내가 즐기면서 은퇴를 오히려 기다리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바로 자금입니다. 자금. 이 자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50세, 60세 다 돼서 은퇴 직전에 자금을 마련하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겪어보시거나 뭔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몇 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어가는 기본적인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막상 닥쳐서 하시는 것보다는 젊어서부터 20대, 30대부터 미리부터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큰 부담 없이 경제적인 부분은 따로 준비하시고 그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력이나 어떤 정보라든가를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오히려 노후는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마음을 먹고 무엇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정확한 금융 정보라든가 부동산 정보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이 혼자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혼자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추천드리고 싶다면 그렇게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전문가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창업은 창업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셔도 많이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장을 많이 돌아다니시고 어떤 부동산이 좋은지 틈날 때마다 관심 지역에 한 번씩 가서 훑어보시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모을 수 있으며 몇 프로의 투자 수익률을 발생시켰을 때 얼마큼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꼼꼼히 상담을 해보시면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크게 부담 없이 훌륭하게 준비를 잘 맞춰서 즐거운 노후를 맞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나의 노후는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나는 아직 멀었어. 아니야, 난 준비하고 있어. 어떤 대답이 나오는 간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반드시 온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그때 돼서 닥치면 하겠다.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 때 시험 당일치기 많이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인생에 대한 준비, 특히 은퇴하고 나서 3, 40년을 살아가는 데 대한 준비는 당일치기처럼 그렇게 1년, 2년 갖고는 절대 준비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하게 준비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 정보도 파악해 적극적으로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와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은퇴해서 정말 안정적인 노후를 즐기시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소득은 조금 받쳐서 생기는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 소일거리로 해. 많이 하신 건 남자분들은 경비 아니면 여자분들은 가정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밖에 갈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전문가랑 상담 받으시면서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사고라는 건데요. 보완하자입니다. 보완하자. 꼭 보완하셔가지고 즐거운 노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드린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외면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먼 미래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신다면 즐거운 노후 맞이하실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라이프 플랜 A 시간 길어진 노후 생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윤용 지점장과 함께 QMS 플래너 박태훈 팀장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도요, 이 퇴직자들이 노후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다라는 팁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우선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지금 노후를 앞두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노후 준비라는 부분이 굉장히 생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늘상 살아오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라는 걱정이 생기셨죠. 예전에는 걱정을 할 수 없었던 부분, 그리고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고민들은 늘상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던 연금 상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준비를 해오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저랑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연금. 막연히 나의 연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라고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드릴 팁은요.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의 정책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가 노후 생활을 계산을 해보시고 사실 계산이 조금 힘드세요. 언제부터 노후 시기가 시작되는 것인지, 그리고 몇 세까지 살아가실지, 그런 부분을, 좀 계산을 해보시고, 월 얼마 정도가 필요하신지를 꼭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준비되어야 될 그 자금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책적인 그런 연금 외적으로, 이제, 추후에 준비해야 될 금액들이 개인연금으로 준비가 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간과 그리고 투입 금액 이런 부분으로서 매달 저축돼야 되는 금액을 계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50대 정도가 되신다면은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은 약 10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0년 안에 노후 생활을 20년, 30년치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단발성인 소비성 저축보다는 연금 쪽으로 준비를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젊으신 분들이라면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신다면은 그 금액 자체를 조금 더 다운시키셔서 오랜 기간 동안 특별히 잘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연금 등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전액 유니버설 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네, 이거 외에 다른 보험이 또 있어서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이 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보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그런 방법을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시청자님 혹시 이 보험 정확한 상품명을 아시나요? 예, 마스터 플랜 변액 유니버설 종신소 보험입니다. 마스터 플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시고요. 네. 이게 어디 보험사 상품이죠? 매트라이프입니다. 매트라이프 생명이시고요. 네. 시청자님 이 보험 언제 가입하셨어요? 2010년 5월 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5월이면 지난달에 가입하셨네요. 2010년요. 2010년에 가입하셨어요. 네. 시청자님 매달 얼마나 납입하고 계세요? 이 보험 하나로 보험료가 177,110원이거든요. 이 보험은 17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도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매달 해상의 실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딸하고 둘이 사는데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가 나가서 많이 부담이 가거든요.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 매달 납입하시려면 부담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보험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요? 부담을 느끼실 정도의 금액은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분이 계시는데 5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계시다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4인 가족인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의 수위의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너무나 많은 금액을 보장성 보험료로 지출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시청자님. 네. 메트라이프 생명 이 보험을 벌써 5년 정도 납부를 하셨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5년 정도 납부를 하셨는데 이거 몇 년 납이세요? 15년 내는 보험입니다. 아, 15년 납부시죠. 그럼 네. 앞으로 10년 정도 더 납부하시면 이 보험은 끝나세요. 그런데 예, 17만 7,110원 중에서 주계약 부분 보이시나요? 아, 네. 주계약이 얼마로 설정이 돼 있나요?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네. 그 옆에 보험료가 나오시나요? 아, 네. 그건 얼마 정도 되시나요? 59,100원이요. 59,100원이요? 네. 네. 그러시면은 이 보험 자체에서 지금 현재 따님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딸은 26살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 취업하셨나요? 네, 이제 바로 사회초년생입니다. 아, 사회초년생이시고요. 네. 그럼 두 분이 지내시다 보면은 어머님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이 오셨는데, 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망적인 리스크가 존재를 하셨네요. 지금까지는. 그쵸? 아,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망적인 리스크가. 근데 어머님께서 만약에 좀 염려하시는 대로 돌아가셨을 때를 대비해서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적으로 지금 어머님의 가계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출도 있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따님분이 자립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자금 이런 부분이 필요하셔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사망보험금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3천만 원 정도로 가능한가요? 아, 적죠. 이걸로 뭐. 네, 맞으세요. 사실 굉장히 적으신 보험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런 종신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보장성의 상품들이 끼어져 있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상태라면은 지금 실손의료비 아까 현대해상에 또 보험을 갖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 가격대를 들었을 때는 진단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진단비 위주의 보험을 조금 넣어주시고 지금 사망보험금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어머니? 그래도 최소 1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억 정도로 기간은 어느 정도면 더 될까요? 기간은 저희 딸이 이제 사회초년생이니까 결혼할 쯤 해서 10년 정도? 10년 정도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 여성분이시고 10년 정도면은 한 65세까지 잡더라도 정기보험 형태로라면은 사망보험금이 약 3만 원 정도로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얼마요? 준비를 하시고 진단비 위주의 보험 하나 정도 추가를 하시면서 이 보험을 해지하신다면은 보험료는 굉장히 다운이 될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어머님 물론 사망적인 부분도 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걱정하시는 부분,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자녀분들한테 아파서 손 벌리기 싫어하세요.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노후 준비가 더 급선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험료 많이 줄이시고요. 노후라는 또 다른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비하는 보험을 조금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저축 부분을 조금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세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가계의 지출을 조금 한번 뒤틀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더 늘리면서
따님분도요, 연령. 네. 예. 지금 어머님 그 실손의료비 9만 원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보험에서 한 2만 원 정도 추가된 금액이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사망적인 보험금이 조금 들어가면은 한 3만 원 정도 추가.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그리고 따님분 연령대로 고려했을 경우 따님한테 필요한 보험료 정도는 약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반절 이상이 줄 수 있겠죠? 네네. 네,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이 보험료 자체가요, 좀 많이 높으세요. 네, 많이 높으시고, 지금은 이런 보험보다는 사실 어머님한테는 실손 위주, 그리고 진단금 위주,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10년 정도의 사망보험금은 정기보험 형태로 준비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사망보장이 필요하신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시잖아요. 네. 이럴 때는 사망보장을 정기보험으로 준비해주시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제가 특약이 전부 다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요즘에 하도 갱신이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금 정말 문제가 많은 건지 해가지고요. 네, 시청자님 가입하신 보험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알리안츠 생명 거고요. 네. 우리 가족 안심 CI 종신보험입니다. 시청자님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어요? 이거 작년 1월 달에요. 2014년 1월에 가입하셨고요. 네. 금액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한 달에 제가 12만 210원씩 12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도 있으신가요? 예,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보험도 있는데 지금 이 보험에서 네. 특약이 많으셔서 지금 문의 주신 거죠? 아니, 여기 특약이 많기도 많고요. 이게 갱신이 좋은 건지, 이게 정말 안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갱신형으로 구성된 특약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제가 정윤영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이 종신보험 특약이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건지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납입기간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납입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이 되어 있으시죠? 납입기간은 60세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내시는 걸로 가입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22년 이렇게. 지금 갈아타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잘 들은 거 맞나요? 예전에 제가 갈아탔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예. 예전에 있다가 이게 주변에 작년에 그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갈아탔어요. 네. 살짝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건데. 예. 보험료는 많이 낮아졌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낮춰가지고 이걸 이제 연금으로 좀 준비를 해볼까 하고 이제 해서 이제 새로 깨고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저기 되게 갱신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갱신이 보험기간 동안 계속 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정기납이에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연금 가입했는데 이 돈으로 나중에 내가 노후에 연금 받아가지고 보험료 내면 연금을 가입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지금은 싸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갱신을 제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거의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스스로도 갱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기간 내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네. 그리고 보험료를 낮춰서 노후 준비를 해서 연금을 가입했는데 연금으로 결국은 보험료를 다시 메꿔야 되는 현상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예,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걸 계속 유지하신다 그러면. 네. 불안감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증폭이 될까요?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보험은 언젠가 본인에게 필요한 시기, 그 방송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문가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보험은 무슨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가입한다. 그리고 특히 네. 질병이나 상해는 50대, 60대, 70대가 넘어갈수록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특히 더 중요하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한다면 이 보험을 과연 유지하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그러면 한번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갖고 계신 보장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CI이기 때문에 뭐라면 뭐가 나오고 뭐라면 뭐가 나오고 이런 건 다 알고 계신 거죠? 네네. 그리고 아까 보험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동부화재에 있고요. 예. 그 실손보험하고 뭐 3대 진단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아, 보험연금 얼마 정도 내고 계시죠? 지금 이거 방금 알리안츠 말고요. 동부화재 45,000원짜리 가입했습니다. 아, 근데 진단금이 한 얼마씩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거 암진단금 1,000만 원이고요. 예. 2대 질병 해가지고 2,0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갱신이세요? 네, 맞아요. 이것도 갱신이에요. 그 흔히 말하는 올갱신으로 다 지금 다 갖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 네, 이게 당장에 이제 경제적인 이런 여력이 그렇게 갱신을 가져가는 게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여유. 그럼 이거 지금 보험료 내시는 거 많이 부담이 되세요? 예전에는 제가 거의 30만 원 돈 내고 있었는데 예. 이걸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 16만 원 정도로 줄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14만 원 정도가 여유가 생겼죠. 그동안에 조금 어렵긴 했는데 원래 해가지고 이제 조금 여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럼 14만 원으로 혹시 연금 가입하셨나요? 기존에 저축하고 있던 돈이 조금 있는데요. 예, 그거랑 14만 원이랑 더 해가지고 30만 원짜리 연금 하나 가입했습니다. 아, 30만 원짜리 가입하셨어요? 네, 월납 30만 원짜리. 근데 이 돈이 지금 본인 노후에 쓰실 게 아니라 이게 갱신되는 보험료 대납할까봐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갱신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시다. 이걸 내가 소화를 못할 것 같다라고 불안감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네. 제가 봐서는 이거는 비갱신으로 지금이라도 한번 전화를 해서 또 전화하는 것 자체가 결국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지금 당장의 손해보다는 미래에 대한 손해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좀 비갱신형으로 네. 예, 좀 정리를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다만 이제 보장 금액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여기 방송에서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2, 3천, 진단금 2, 3천 정도 예, 세팅을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CI 종신을 갖고 계신데 CI 종신보다는 정기보험이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경제 그 생활기에 필요한 그 정도 기간에 커버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보통 남자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한 12에서 15만 원, 만 원이 20만 원 선은 웬만하면 안 넘으세요. 그렇게 하면 보험료도 줄일 수도 있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비갱신으로요. 그리고 차라리 지금 한 2, 30만 원 정도 내시는데 그건 어차피 연금을 계속 납부를 하시면서 네. 예,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실제로 비갱신임에도 불구하고 16만 원 정도는 납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차라리 여기다 2, 3만 원 납부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다 그러면 차라리 2, 3만 원만 더 넣으셔서 그냥 그 진단금하고 보장은 비갱신으로 쭉 가져가시고 연금은 연금대로 꾸준히 가져가셔서 연금을 보험료 대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쓰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안감 해소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갱신은 유지가 가능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시청자님한테는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으세요. 정리를 하시고 비갱신 그리고 연금은 노후 준비해서 꾸준히 납부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 좀 다행입니다. 했어요. 네, 시청자님 지금은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시더라도 아무래도 나중에 갱신되다 보면 보험료 부담 크실 수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바꾸시는 것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나 문자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요.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385님이십니다. 55세입니다. 연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지금 2385님 말고요. 8630님도 연금 추천해달라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네. 연금 상품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은 문자는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연령대를 꼭 적어주시는 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연금 상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 조금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는 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있는데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확정형으로 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받겠다. 5년 내지 10년 모여진 금액을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두고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이런 확정형도 가능하고요. 종신형이라고 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생명보험사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변액 상품과 그리고 공시이율 상품. 저희가 지금 같은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변액 상품을 많이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연령대가 55세이신 점을 감안을 했을 경우 금액은 약 10년에서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저축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은 존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년 이후 한 15년 이후 이내에 반드시 연금으로 개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변액 같은 경우에는 파동성을 띱니다. 즉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시기가 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시기가 존재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반드시 그 자금이 연금인 목표를 가지고 연금 상품을 가실 경우에는 변액보다는 일반적인 공시율 상품으로 이 연령대에서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젊으신 분이시다 그러시면은 변액 상품을 활용하셔서 좀 더 동일한 기간 내에 보다 많은 적립금을 확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에게 문자 보내실 때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 정확한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55세 시청자님께서는요. 공시이율 상품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창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7612님이십니다. 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일시납이 좋을까요? 아니면 월납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연금에 대한 문의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일시납과 월납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건데요. 무조건 일시납이 좋습니다. 매월 내는 정기적인 납부금은 사실 목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작은 금액을 꼬박꼬박 쌓아가는 기능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금리가 적용되는 복리 효과라든가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는 게 항상 책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일시납이고요. 투자도 적립식 펀드, 변액 유니버셜도 매달 적립식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는데 실제로 투자도 가장 기본은 목돈 일시금이거든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 박태영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투자든 공시이율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일시납을 목돈을 집어넣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조금 여력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 납입을 조금씩 하시면서 자금을 불리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 일시납에 내가 도저히 납부가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특히 젊으신 분들 집 사고 결혼하고 들어갈 돈 굉장히 애 키우고 들어갈 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보다 작은 금액을 조금씩 넣으시는 그런 기능은 오히려 젊으신 분들한테 좀 괜찮고요. 가능하면 좀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가능하면 일시납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되신다면 일시납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지점장님, 그런데 이 일시납을 한 번에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사실 그러시죠. 네. 일시납의 크기를 처음에 내가 낸 금액을 갖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적당한 금액이 딱 정해지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나이 그리고 필요한 시기 그걸 계산을 해서 연 몇 프로 이자율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몇 프로 투자 수익률이 발생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표 금액을 먼저 설정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이 얼마인지 역추적으로 거꾸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 돈으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답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표 금액을 먼저 설정하시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역으로 추적해서 자금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 금액에 맞춰서 자금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상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문자 먼저 진행하고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6619님이십니다. 비갱신 보험을 많은 금액을 미리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리한 점이 있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팀장님, 네. 자세한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갱신과 비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이신 것 같으세요. 사실 내가 내고 있는 보험 중에서 갱신과 비갱신을 어떤 걸 갖고 있다라는 것도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보험 쪽으로만 본다면 갱신이 맞다, 비갱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갱신은 처음부터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요. 갱신 같은 경우는 현재 물가, 즉 측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대이신 분들은 암 진단금 1,000만 원당 비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약 10,000원이 조금 넘어가요. 남성분 같은 경우. 그런데 이걸 갱신으로 바꾸면은 1,000원 정도면 들어갑니다. 1,000원이 안 되죠. 심지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에요. 그럼 굉장히 가격 차이는 많이 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비교 자체가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뭐가 애매하냐면은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20년 납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가시는데 갱신 같은 경우는 걸리는 그 순간까지, 즉 정기납이 되시는 거예요. 사용하는 그 순간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소득이 끊기는 그 구간에도, 즉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위험률이 많이 올라간 그 시기에도 보험료를 낼 수 있냐, 이 부분을 가늠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가 되시면은 갱신형 상품 역시, 갱신형 특약 역시 비갱신형 지금 납부하시는 것보다 금액은 더 올라가세요. 그렇다면 모든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존재를 한다면은 그 위험이 올라간 그 시기에 보험을 유지를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준비하실 때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갱신형, 비갱신형 모두 다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팀장님께서는요, 보험, 납입 여력을 고려하셔서 차후에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을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한 통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3889님이십니다. 돈이 필요해서 연금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약관 대출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시청자님, 약관 대출 어떤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담보대출인데요. 약관 대출이라는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지연금을 담보로 해서 그 적립되어 있는 금액 중에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우리 시청자님 좀 혼란을 좀 안 가져오셨으면 좋겠는 게, 약관 대출, 내 돈에서 내가 꺼내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다시 이거를 갚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약관 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만약에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사용하고 다시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약관 대출 숫자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담보를 하고 돈을 뺐기 때문에 그 적립금은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매번 이자가 지급이 꾸준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반드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리해서 약관 대출을 받지 마시고 차라리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중도 인출은 내가 쌓이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땡겨 쓰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아야 될 반드시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약간의 단점은 뭐냐?
내 돈의 일부 적립금을 뺐기 때문에 적립금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거기에 이자가 붙더라도 자금이 빨리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납부에 대한 다시 내가 내 돈을 갖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돈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금을 좀 줄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중도인출이 낮다, 무조건 약관 대출이 낮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 돈을 꺼내 쓰고 어떻게 활용할지 또는 다시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약관 대출을 하더라도 내가 내 돈의 담보를 갖고 꺼내 쓰더라도 반드시 이자를 쳐서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 이자까지도 내가 다시 부담을 해서 입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상황들을 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 대출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일단 약관 대출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리지만 꼭 반드시 이 돈을 내가 갚을 자신이 100%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차선책인 중도인출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관 대출은 한마디로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시는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돈을 제대로 갚으실 수 없다면 이 약관 대출보다는 중도 인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예, 제가 딸아이 앞으로 CI 보험이 2개나 있어요. 아, 따님 보험 상담이세요? 네. 2개나 있으세요? 네. 아, 근데 어떤 고민 있으세요? 그때 CI 보험이 있는데 거기 사망보험금이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거기 사망보험금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거를 네. 잘 들고 있는지 아니면 좀 뺄 수 있는지 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려봤어요. 아, 그러니까 따님의 CI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부분이 필요치 네. 않다고 느끼시는 거세요? 예,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들어있어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선생님 혹시 상품명 좀 알 수 있을까요? 교복 건데요. 가족사랑 통합 CI 보험이에요. 아, 통합 CI 보험이시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박태훈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궁금하신 점 모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지금 사망보험금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저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으신 거는 잘 알고 계시는데 왜 CI를 2개나 가입을 하셨을까? 근데 이제 문의 주신 내용 자체가 네. 사망보험금을 이 상태에서 좀 뺄 수 있냐라는 질문이신 거잖아요. 네. 보험금이 금액이 아무래도 네. 2개다 보니까 좀 부담이 사실 되겠죠. 예,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요. 사망보험금이 주가 되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을 지금 현 상태에서 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빼게 되면 감액 완납 뭐 이런 식으로 보장이 줄어버리는 상황이 와버리는데요. CI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에서 선 지급을 해주는 기능을 더해줬기 때문에 지금 보장 부분이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처음에 이 보험이 만들어진 계기는 이렇습니다. 사망을 좀 중대한 질병의 경우에 사망보험금에서 먼저 가져다가 써라 이런 기능을 부여해 준 것인데요. 이 기능 자체를 설계사들이 마치 진단금 위주라는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끔 조금 상품을 좀 포장을 잘해서 판매를 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도 어린데 이거 가입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2012년 1월에 가입했으니까. 약 3년 정도 되셨네요. 따님분 네.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26이요. 26이요? 네. 그러면은 3년 전 정도라면은 너무 이 지금 자체가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으셨는데 CI보험 자체가 2개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요거 좀 정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그 실손의료비 위주랑 진단금 위주의 보험을 가입을 해주시고요. 지금 방송상 제가 정확히 설명을 다 못 드린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전화 드린 다음에 조금 마저 마무리를 지어드릴게요. 네, 그때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님 사망보장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이 보험의 의미도 좀 없으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 부분은요,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2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